네,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무회의는 원칙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 관련해서 모두 다 문서로 다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그 과정은 자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무회의, 통상의 국무회의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뭐 모든 행위는 문서로 그 보관을 하도록 되어 업무를 있습니다. 담당하는 네, 부서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 발표 당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법무장관도 계셨죠? 예, 계엄 실무 편람에 따른 계엄 선포 절차에 따르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한 이후에 장관들이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총리가 부서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재해서 계엄 포고문을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엄 포고문에 필수적으로 서명해야 하는 장관은 국방부,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그리고 국무총리입니다. 이 5명의 서명이 없으면 이 사실상 계엄 포고문은 위헌, 위법한 포고문이 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 이날 계엄 포고문에 서명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다른 장관들, 국무총리도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장관을 서명한 적이 없다. 지금 계엄 선포 절차에 따르면 계엄 포고문에 필수 서명해야 하는 장관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장관이 서명하지 않았다고요? 저희들이 전부 다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확실하다는 거죠. 저는 그 포고문에 서명한 사실은 서명한 사실이 없다. 예. 만약에 이 계엄 포고문에 서명을 했다면 그것은 그 서명에 동참한 장관이나 총리가 계엄 포고문에 대해서 법적 정당성을 부여를 하고 향후 법적 책임을 같이 지겠다라는 그런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장관이 그런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계엄 포고문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위헌무효라는 그런 계엄령이 위헌무효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장관들이 몇 명 정도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를 했습니까? 제가 경황이 없어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저도 다른 의원들과 같이 다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총리께서 많은 말씀을 국무위원들 의견을 취합한다기보다는 총리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떤 의견을 피력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총리께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절차에 따르면은 계엄 선포문을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 계엄 선포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가 법률 검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법무부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전혀 이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계엄 선포였다 이런 뜻이 되는데 사실입니까? 의원 죄송하지만 계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학교 다닐 때 헌법책 읽은 것 이상으로 다시 준비해 보거나 한 적이 없어서 그러면 법무부나 예. 법무부 장관은 사전에 이 계엄 선포에 관해서는 법률 검토라든지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법원에서 지금 영장 기각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하고 긴급한 사안입니다. 지금 내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혐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 조작을 그리고 입맞출 그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는 영장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비롯해서 모든 법관들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영장 발부의 좀 원칙에 따라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장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공수처장께서 직권남용죄를 통해서 관련된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를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가 사실상 지난번에 김영철 검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과 인력이 이 엄청난 사건을 감당할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사실상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 사건의 이첩을 요청을 해서 공수처에서 이걸 전부 다 수사를 하겠다 이런 것은 좀 과한 욕심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금 매우 심각하고 위기에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도 국수본과 협조를 해서 수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의 인력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공수처는 지금 전 인력을 전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첩 관련해 가지고는 뭐 검찰 경찰의 아까 문제점을 좀 지적했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급 체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다시피 시행령에서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의 적법 여부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신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그 수사권 혹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나중에 법원에서 염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본안에서 굉장히 큰 적법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해결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사후 영장을 청구하는데 우리 공수처에서도 사전 영장의 형식으로 이첩받기 전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같이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그나마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군 인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제한된 인력에서나 우리 공수처가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파견받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수사 협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공수처에서 전체적인 지휘를 하고 군인사와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해서 통할적인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